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꽃은 제가 토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어제 겪은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점성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자, 토성. 토성은 우리 인간사의 어떤 어려움이나 성격으로 치면은 어떤 책임감, 일하는 능력으로 치면은 어떤 조직화 그런 능력, 인물 유형으로 치면은 권위자 아니면 뭐 아버지, 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아요. 다 생략을 하고요. 토성이 그럼 왜 그런 의미를 가졌었느냐? 그러면 그 우주의 물질을 구성하는 4원소가 있습니다. 불, 물, 공기, 흙. 그래서 불은 어떻고 어떻다. 불은 뜨겁고 건조하다. 물은 차갑고 축축하다. 공기는 뜨겁고 축축하다. 흙은 차갑고 건조하다. 우리 태양계에서 우리 태양이 뜨겁고 건조한 성질을 갖습니다. 자, 이게 태양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토성은 이렇게 쓰고요. 태양은 뜨겁고 건조하다. 네. 자, 고전 점성학에서는 토성을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토성은 차갑고 건조하다. 반대니까요. 태양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토성이니까요. 그래서 차갑고 건조하다. 네. 차갑고 건조하고,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행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려움을 주는 그런 행성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가장 외곽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외곽, 경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로 상응을 하자면 피부, 그렇죠? 경계니까 경계 적을게요. 그러면 토성은 피부. 나라로 대입시키면은 국경이 되겠죠. 국경. 네. 그리고 최외곽을 어떤 형성하는 체계화, 조직화, 물질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의미가 확장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키워드 위주로 배웠어요. 토성은 어떤 의미다, 목성은 어떤 의미다, 그렇게 배웠었는데 왜 그런 의미일까 찾고 들어가다 보니까 신화까지 가더라고요. 태양의 신, 뭐 토성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딱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좀 내용이 좀 약간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예, 스토리가 좀 허술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아직 많고요. 그렇게 공부를 제가 주말에 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어제가 이제 월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날 와서 일을 하는데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 막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유리화병을 깼어요. 제가 유리화병을 깨서, 근데 그런 일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손을 이렇게 다쳤어요. 그 다음에 깨진 화병을 보니까 그 굉장히 오래된 화병이었어요. 그리고 그 화병만 깨진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깨졌거든요. 그 다른 것도 역시 굉장히 좀 제가 재활용해서 오랫동안 또 이렇게 쓰던 그런 또 화병이었어요. 그게 다 깨졌어요. 깨지고 손도 이렇게 되고 뭔가 이렇게 안 좋잖아요. 다친 일들이. 왜 그럴까 하다가 이제 또 명상하듯이 좀 잠깐 앉았어요. 눈 감고. 그랬더니 가슴으로 뭔가 이렇게 막 검은 에너지 같은 게 확 몰려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더니
네, 조금씩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풀렸어요. 뭔가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가만히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전에 신화 공부한 게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보세요. 이게 이런 체계가 과학적인 우리 현대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좀 말도 안 돼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옛날 사람들에는 이렇게 믿었어요. 이것이 최신 과학이었어요. 그죠? 그 후대 사람들이, 저는 후대 사람이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면은 아무래도 과거에 있던 어떤 그러한 관념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아주 고대 때부터 이런 인식 체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의 어떤 무의식이나 유전자에도 약간이라도 분명히 이런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신화라는 공부를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무언가 저 안에 있던 어떤 오래된 에너지, 오래된 어떤 관념, 그것과 이제 뭔가 상응을 하면서 이렇게 뭉쳐있던 것이 지금의 또 현재의 에너지대하고는 또 맞지가 않아서 이렇게 부대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앉아서 이제 풀어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운이 묵직하니 이렇게 체한 것 같이 이렇게 굉장히 묵직하니 이렇게 정체된 느낌? 점성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예. 일단 인간의 어떤 운명을 예측한다, 예견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곧잘 맞는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호기심에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점점 공부하면 할수록 시대를 거슬러 그 시대에 맞는 또 점성학이 새롭게 변화하고 그걸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니까 신화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신화까지를 접근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렇게 제가 겪은 그 에너지적으로 어떤 부대껴서 파괴되는 약간 그런 현상을 겪은 거예요. 이쪽 영성 세계나 이런 쪽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시대 때는 일단 새로운 것으로 다시 이렇게 갈아입을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겪은 그 현상도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에너지 쪽으로 조금 민감한 편이라서 여러분들도 사실 다 느끼는 거예요. 다 느끼는데 표현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인생에서 오는 시그널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걸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또 못하고 넘어가는데, 또 다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으로 오는 거죠. 몸으로. 굳이 뭐 이런 거 경험 안 하셔도 알 수 있겠죠. 과거에서 어떤 우리가 했던 행위들을 지금은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죠.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우리 살다 보니까 언제는 뭐 변하지 않으면 안 됐었나, 뭐 맨날 변해야 사는 그런 시대에 살았었는데 왜 지금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죠? 그렇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하루가 이제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큰 단위가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이렇게 바뀌듯이 지금 우리가 평상시 느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큰 단위에서 바뀌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느꼈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어떤 점성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따로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요. 꽃 만드는 동영상은 또 꽃 만드는 대로 따로 올려드릴게요. 이걸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집중이 안 되고 뭐 보시는 분도 아마 좀 이게 무슨 방송이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내용 있으면 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